요양보호사분을 모셨는데 두 분이 살림을 합치겠다. 혼인신고를 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약도 제대로 안 주시고 계단에서 한 번씩 민다든지 내 명의의 차에 내가 GPS를 붙이는 게 왜 불법이 되느냐.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건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 참장님, 이때까지 일을 하시면서 정말 인상적인 사건들 뭐 있으신가요? 저희가 겪었던 사건 중에 좀 많이 각인이 됐던 이제 사건이 아드님께서 새어머니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의뢰를 하셨던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엄청 안 좋은 그런 병에 걸리셔가지고 요양보호사분을 모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두 분이 살림을 합치겠다. 아, 요양보호사님하고요? 네네. 네. 본인이 봤을 때도 아버지를 너무 이제 지극정성으로 많이 봐주시고 하셔서 네. 좋은 분이구나 해서 혼인신고까지 이제 하신 거죠. 아버지가 지금 몸이 안 좋으시지만 이제는 사업을 크게 네. 하셔가지고 재산이 좀 많으셨대요. 네. 처음에 요양보호사로 새어머니가 계실 때는 몸이 되게 좋으셨는데 네. 혼인신고를 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상처도 한 번씩 생기고 멍도 생기고 자꾸 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아버지께서도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또 많이 힘드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약도 제대로 안 주시고 계단에서 한 번씩 민다든지 그리고 그분의 그 재산이 있으니까 뭔가 빨리 죽기를 바란 듯한 저희가 이제 해결은 하긴 했지만 네. 경찰에 이제 신고까지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증거들을 저희가 다 모았었거든요. 나중에 형사처벌도 좀 많이 크게 받으셨는데 이게 저희가 탐정을 하면서 제가 봤던 사건 중에는 가장 쇼킹했던 거였었어요. 와, 그럼 탐정님 보시기에 들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유형들이 있나요? 본인이 똑똑하다 생각하고 본인이 되게 철두철미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걸립니다. 카톡이나 뭐 다른 그런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필요 없는 부분만 싹 삭제를 하면 되는데 그걸 통째로 지워버려요.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가 있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은 가장 친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친구들 카톡은 있는데 제일 친한 친구 카톡이 없어요. 당연히 의심하죠. 저는 이 상간 사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철두철미하게 조심해야 하세요. 근데 두 번, 세 번 지나다 보면 안 걸리네 이러면서 대낮에 둘이 걸어서 손잡고 모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촬영이 된 영상물이 있는 거예요. 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당당히 활동하지? 라는 생각을 든 적이 정말 많았어요. 아까 낮에 저희 직원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갈수록 자기들이 무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조심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상 변화들이 많이 감지가 되거든요. 특히 핸드폰을 놓지를 않아요. 근데 요즘은 저희 탐정들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많이 하고 있죠. 너무 의식적으로 이걸 더 안 보는 거예요. 평소에 게임하고 카톡하고 SNS 하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더 안 보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난 너 앞에서 핸드폰을 안 봐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걸려요. 탐정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못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이 부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희는 불법적인 거를 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저희는 합법과 그 불법 사이의 경계에 항상 있는 네. 그런 직군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는 순간 저희는 탐정이 아니고 이제 범죄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 저는 탐정이 아니고 옛날처럼 뭐 심부름센터, 그렇겠죠. 흥신소 이걸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불법을 넘나들어서 단명하는 탐정도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많죠. 그 한순간의 유혹 때문에 내 몸 편하자고 편하게 일하자고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탐정들도 많고요. 요즘에 사건들을 보면 GPS 기기를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이 가능한가 봐요. 가능하죠. 그래서 의심을 하는 배우자가 불륜 상대방의 차량에 GPS 기기를 불법적으로 부착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상간의 증거로 삼으려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거든요.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뭐 남자분의 명의의 차예요. 네. 근데 그거를 여자분이 타고 다닌다고 해서 네. 내 명의의 차에 내가 GPS를 붙이는 게 왜 불법이 되느냐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명의 차인데 우리 와이프가 타니까 붙여놓고 나중에 걸리면은 내가 내 차에 붙였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저희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의도의 문제니까. 맞습니다. GPS 차량을 상대방 배우자의 차량에 부착을 하고 그게 걸리는 순간 교도소가
하십니다. 정말 하셔서는 안 됩니다. 탐정님, 네. 실제 수행을 하면서 탐정과 변호사가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엄청 많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게 뭐냐면 변호사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의뢰를 하러 이제 오셨을 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이제 소가 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법리로 다투기 전에 증거를 저희가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떤 민형사상 소송에 필요한 그런 증거들을 저희가 체증을 해서 변호사님한테 드리면 변호사님은 그걸로 인해서 소송에서 더 이길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구독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저희들도 탐정사무소에서 체증한 증거들을 가지고 상간소송이나 뭐 형사사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증거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증거로 활용을 했을 때 사건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최대한 이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사건에 대한 인상을 검사나 판사님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초반에 많이 걸러내는 경우가 있고요. 탐정사무소에서 채정한 증거를 받았을 때 저희는 사실 그게 보여요. 아, 이 탐정사무소는 불법을 저지르는 탐정사무소구나. 이 탐정사무소는 합법적으로 채정한 증거를 획득을 해서 의뢰인들한테 제공하는 업체이구나. 이게 딱 저희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눈에 보입니다. 가급적 여러분들이 이제 탐정사무소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어떻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요즘은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변호사의 할 일을 탐정이 많이 뺏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탐정이 변호사의 일까지 하려다가 처벌받은 경우도 많죠. 많아요. 소장을 쓴다던가. 맞아요. 저희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서 끝인 거예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탐정들도 많고 변호사님들도 그런 탐정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저희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탐정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의뢰인들께서 증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면 변호사님들께서 직접 현장 가서 증거를 못 찾아주시니 저희를 많이 이용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서 소송에 이길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찾아주시면. 네. 오늘 장지원 탐정님을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특이한 사정이 생기면 탐정님을 또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